아, 네, 소피하고는 그냥 개인 블로그에다 올리게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는지 저도 좀 많이 평범한데요. 네. 일반 독자의 눈에서 읽은 테러리스트 김구가 이제 뭐 어떤 내용이고 그걸 제가 어떻게 이제 읽었는지 그리고 그걸 관련해서 몇 가지 저자께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책과 이제 저자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책이 출간되기 이전에 좀 약간 악평들이 많더라고요. 좀 불성실한 악평들이 많아서 좀 진지한 비판으로 보기 어려웠었고, 그래서 좀 직접 제가 읽어보고 나서 어떻게 여기 좀 코멘트를 하겠다 생각한 내용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먼저 독자 입장에서 그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봤냐면은, 저자는 이제 김구는 테러리스트라고도 할 수 없는 범죄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죠. 특히 김구가 관련된 여러 피살 사건들을 범죄 수사학의 연구 방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보면 김구는 역사적 인물이라기보다는 범죄자, 특히 살인범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책의 구성에도 반영되는데 책 전체 상부는 김구의 일생을 테러만으로 서술함으로써 그 민족의 지도자로 여겨져 왔던 그 김구의 이미지를 해체하고 이를 테러리스트 김구의 이미지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의 각 장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들이 있죠. 뭐 살인의 추억, 정살의 추억, 네, 뭐 이런 장치들이 있어서 독자가 김구의 이미지를 영화 속의 그 연쇄살인범의 이미지랑 겹쳐 보이게 하는 그런 그 의도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백범일제 치아코 사건 관련 기사에서 김구가 스치라를 살해하는 장면을 인용하여 그 생생하게 부연 설명하거나 그 안공근의 의문스럽고 끔찍한 최후를 탐구해서 뭐 각을 떴다고 뭐 그렇게 표현이 됐었죠. 독자들이 살인 자체에 주목하도록 이제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책에 언급된 그 여러 피살 사건들은 항일 독립운동이라든지 해방, 분단이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에서 좀 분리돼서 범죄 행위라고 하는 그걸로 이제 뭐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서술은 동시에 그 여러 항일 독립운동의 의의를 뭐 무색하게 이제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김립이나 옥관빈, 안공근의 피살과 관련해서 임시정부 및 한인사회 내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을 생생하게 이제 묘사했는데요. 저자의 주장은 그 임시정부는 허울뿐이고 그들의 독립운동이란 뭐 자치싸움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어서 이제 해방 후에 총진후, 여운형, 장덕수의 비사는 김구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제 테러를 자행했고, 김구의 전행에 맞서서 결집한 뭐 보수 우익이 대한민국 건국을 이뤄냈다는 서사를 부여하는 걸로 이제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일반적인 김구 인식과 저자께서 이제 제시하신 김구 인식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표로 정리해 놨었는데요. 일반적인 김구 인식은 뭐 백정처럼 평범한 출신으로 태어난 김구가 사회적 모순에 맞서서 동학독립운동에 참여했고 공모의 원수를 갚아서 항일 투사로 거듭났으며 문경에 처한 임시정부를 이끌며 주석의 자리에 올라서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삼각산을 베고 쓰러진 국부, 이게 기존의 인식이었다면 저자가 주장하는 이제 김구 인식은 좀 상놈 출신으로 태어난 김구가 야심을 품고 동학독립운동 및 역사혁명을 꾀했고 그 강도살인범 이제 뭐 치아코 사건이죠. 그래서 피맛을 느낀 뒤 이봉창, 윤봉길의 그 테러 같은 그 항일 테러를 통해서 이제 항일 테러로 거듭났었고 항일 테러로 공고해진 자신의 지위에 도전하는 임시정부 내 정적들을 암살이라는 수단으로 해결한 독재자이자 여기에서 이제 뭐 김립, 옥관빈, 안공근 테러라고 이제 하셨던 그것들이 해당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임정 시절의 테러를 해방 이후에도 저지르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국가적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제 송진호, 장덕수 테러를 통해서 이제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몇 가지 생각머리를 가져왔으니 그 저자를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이제 규정하는 문제라는데요. 책 출간에 들으면서 앞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불성실한 악평이에도 약간 뭐 박노자 교수라든지 학계 및 언론 일각에서 그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점을 지적하고 그의 항일운동이 테러가 아니라 정당한 의거라고 반박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다만 여기서는 이제 김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이제 반박하는 데에만 주력을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저자가 김구는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책 제목만 보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거기에 맞선 차원에서 이제 해석할 것 같은데 저자의 주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자는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도 부를 수 없는 좀 살인범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시는데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기존에 이제 나왔던 방도자 교수라든지 다른 언론 일각의 이제 논박이 여전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인 김구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그 저자가 세우는 일종의 허수아비를 상대로 하는 논박으로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김구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주장은 앞서 이제 뭐 방도자 교수나 이제 다른 언론에서 이제 많이 다뤄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그 얘기 안 됐던 부분을 다루고 싶은데요. 책의 제목을 굳이 테러리스트라고 이제 테러리스트 김구라고 명명하시기에 좀 약간 의아하게 여겨졌습니다. 자, 그 영문 제목이 리포트 온 김구스 테러리스트 액티비티스잖아요. 예. 이걸 보면은 그 김구의 테러 활동 중에는 김구의 활동 중에는 테러리스트 활동에 상당한 것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영문 제목은 상당히 좀 약간 저자를 고려했었을 때는 중립적 표현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근데 한글 제목에서는 김구의 인격 자체를 이제 테러리스트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문 제목보다는 조금 더 약간 뭔가 그 판단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무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용어 사용을 놓고 벌어진 이번 논란을 살펴보면은 그 저자께서 아무리 학술적으로 테러리스트 용어를 좀 중립적으로 사용하자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용어는 중립적이다, 학문적 용어다라고 주장한다고 하셔도 그 저널리즘에서는 여전히 그 부정적인 부정적인 용어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점을 좀 약간 알 수 있었거든요. 저자께서도 그 보면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제 김파람 출판사의 그 대한교과서 한국근현대사라든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그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나 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그 논란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자께서는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학계나 언론 일각의 평가가 테러리즘의 학술적인 개념도 모르는 것이라고 이제 비판하셨는데, 근데 저자께서도 정작 그 책의 제목은 테러리스트 김구라고 명명하셔가지고 사회적인 이제 혼란이라든지 논란을 좀 촉발하셨던 것 같고, 한편에 이제 학계나 언론 일각의 그 비판이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 적절성 여부에 대한 그 논란에 매몰되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이제 독자한 사람으로서는 그 저자께서 표면적으로는 테러리스트 용어의 학술적 중립적 사용을 강조하시면서도 그 용어의 대중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신 것으로 좀 여겨지고요. 또 이제 저자의 의도는 직설적으로는 좀 킬러 기부가 어울린다는 것도 이제 그 포토크라든지 언론 대담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책의 유명세는 굉장히 좀 키웠을 텐데 책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비판이 좀 약간 비판적 분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직 뭐 많이 안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 제목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이제 규정하신 거에 테러리스트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쓰신 게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학술적 정의와 저널리즘에서 용법 사이가 굉장히 좀 약간 모호하잖아요. 이거 의도적이거나 약간 좀 전략적으로 모호한 스탠스를 약간 그 제목에 부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선행연구 좀 활용 방식 문제인데요. 저자께서 책에 언급하신 치안포 사건의 진상이라든지 임시정부 내 정적 제고, 이봉창 의사의 방탕한 사생활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좀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역사문제연구소의 백영식 이사의 올바르게 풀쓴 백범의직이 2008년에 나온 책이고 2015년에 나온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 그 전에는 뭐 기노시타 쇼조 일본 천황객이 폭탄 던지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출간이 됐었죠. 이걸 통해서 미리 접한 적은 있었습니다. 저자께서도 참고 문헌으로 백영식의 논절을 언급하셨는데요. 그 보니까 주석에서는 백영식의 백범일지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전에 2002년 창원대 도진수 교수가 플러스 그 백범일지를 주로 쓴 거를 활용하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사실 저자께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책을 쓰셨지만 몇몇 분들의 오해는 마치 그 김구의 어두운 면모를 저자께서 홀로 다 밝히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저자에 대한 그 내용은 아니지만, 물론 그 김구의 어두운 면모에 대한 그 선행 연구는 그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제 의의를 인정하는 가운데 인간 김구의 다소 복합적이면서도 그 모순적인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 김구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제 부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도진수 교수라든지 그 백영식 이사의 이제 글 같은 데 보면요. 반면 저자께서는 같은 사실을 활용해서 그 김구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의의를 부정하는 가운데 그가 살인범이었다는 면모를 좀 드러내신 것 같아요. 물론 똑같은 사실이라도 그에 대한 해석이 연구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은 그 백범일지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추석 다실 때
굳이 이제 나중에 출간돼서 그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반영한 대경식의 백범일지가 아니라 굳이 앞서 출간된 그보다 앞서 출간된 도진순의 백범일지를 활용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더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저자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중에서 이제 완고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치안포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구는 그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자는 김구가 뭐 그 왕비의 원수를 갚겠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 이전에는 그 조선 왕조를 뒤엎으려고 했었던 역성혁명을 주모했기 때문에 김구가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건 부정하고 그 단순한 이제 강도살인범을 이제 규정하셨습니다. 또한 그 이봉창도 그거 이전에 방탕한 생활을 했음을 이제 이봉창 스스로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에 찾아가서 뭐 일신의 뭐 쾌락은 대강을 이제 맛보았으니까 뭐 영원한 쾌락을 이제 맛보러 간다. 그 얘기를 이제 이봉창이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저자는 이제 이를 지적하시면서 이봉창 의원은 독립운동이 될 수 없고 김구가 이제 남봉권 이봉창의 그 소영공심을 자극해서 일어난 통살태가 다고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윤봉길에 대해서는 일생에 걸쳐 그 강인한 사랑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테러리스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자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평가를 보면은 영모를 한번 꾸몄던 자는 그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 나설 수 없고 남봉꾼이었던 자는 독립운동가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저자께서도 아시겠지만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이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치안포 사건이나 이봉창 의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인간 존재의 다양성이나 다성성 혹은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윤봉길 의거 관련해서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자께서 윤봉길 의거는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했다고 주장하셨죠. 책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제1차 상해사변 1932년 그 상해사변 후에 중화민국과 일본의 정전 협상을 윤봉길 의거를 통해서 이제 파기하고 전쟁을 확전시켜서 그 틈에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려는 것이 김구의 계획이었다고 서술한 윤봉길 신문조서 그리고 김홍일 회고록 등의 그 내용을 토대로 그대로 이제 신뢰한다면은 뭐 그렇게 신뢰하는 걸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김구와 윤봉길 같은 경우는 가까스로 체결되려는 평화를 저자의 이제 그 내용에 따르면은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인명을 희생시키려는 무모하고도 위험한 인물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당시 그 윤봉길의 폭탄 투척으로 피격된 시기미스 마모루 주종 일본공사를 비롯해가지고 침략국이었던 그 일본 정부는 오히려 그 테러 피해를 받고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중화민국과의 그 화평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이제 서술됩니다. 그 결과 이게 어떤 식으로 서술이 됐냐면 침략국이 평화지향적인 세력으로 서술이 되어버리고요. 저항 세력, 뭐 김구와 윤봉길이겠죠. 전쟁왕이라도 되는 듯한 서술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저자께서 그 윤봉길 의거의 근원, 즉 일제 한반도 식민지배라든지 제1차 상해사변 등 중국 침략보다는 테러 자체에 주목해서 이제 서술한 그 결과로 좀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도 뭐 봤을 때 윤봉길 의거의 그 진정한 목적이 정전협정을 파기시켜서 이제 확전을 이제 노린 것이었다는 지적은 굉장히 좀 무겁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이 그 억압받는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수단이고 이걸 위해서 이제 테러도 정당한 의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죠. 정의롭고 숭고한 행위로 이제 알고 있고. 근데 이 사건과 같이 독립을 위해 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뭐 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독립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계획까지 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면은 저도 되게 좀 답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저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테러냐 의거냐를 넘어서는 또 다른 논쟁점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여겨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린 말씀은 뭐 신뢰가 되는 말씀이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자를 비롯해서 그 뉴라이트라고 지목되는 분들을 역사 부정 세력이라고 부른다는 걸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화면에서 이제 저자께서 강조하신 것이 이제 다름 아닌 그 팩트입니다. 반일 정복주의의 공저자시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허구에 대해서 이제 명예를 이제 비판하시면서 구체적인 팩트를 굉장히 강조하신 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저자의 개인적인 평가의 분량이 뭐 좀 약간 많이 들어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한정축주에 직접 들어있는 내용 아닌데 뭐 일반 사회에서 보면 뭐 아베 노부유키가 뭐 조선 놈들하고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건 좀 약간 신빙성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반인종족주의라든지 저자의 책에서는 이제 뭐 그런 어떤 얘기 막 지어내고 이런 거는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책에서 활용하신 자료들이 일종의 팩트이긴 한데 여기에 좀 약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공근이 그 사체 훼손당했다는 그 서술이 있는데요. 이 주석을 참고했을 경우에 그 관련자 한 명에 증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그 북한 측 성명에 기반하고 있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공근이 실제로 뭐 각을 떴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 각을 떴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었는데 그와 같은 최후를 맞이했다는 근거는 아마도 이제 그 북한 측 성명하고 그 관련자 한 명 증언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뭐 다른 근거는 이제 그 좀 더 찾아보기 제시를 안 하셔서 이제 전 잘 모르겠는데 뭐 그 이상은 없겠죠. 그 저작에서는 안공근이 사체 훼손까지 당했다는 걸 이제 전제로 이제 깔까시고 그 배우로 이제 지목하는 그 김구의 희롱폭감과 배은망덕감을 이제 강조하셨어요. 저작께서 활용하신 그 팩트라는 것에는 이제 팩트인 팩트인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사실하고 이제 누군가의 주장, 누군가의 기억, 누군가의 기록, 추정과 이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등이 이제 혼재된 것으로서 이제 팩트이신 것 같아요. 그 보면 이제 안공근의 사체 훼손설 같은 이제 센세이셔널한 부분이라든지 친필 의도와 일치하는 것에는 되게 이제 팩트로서의 큰 가중치를 부여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엇갈리는 그 팩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자께서 이제 팩트를 선별하시고 이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팩트이다라고 이제 가중치 부여를 뭐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그 안공근 사체 훼손설을 예시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